자, 그래서 실습의 시작입니다. 오늘 실습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GUI 모듈을 같이 한번 구경해보기 시작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일단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요소, 아까 전에 네모 보여줬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이 직접 구성을 해보는 게 오늘 최종 목표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키 입력 다루는 거랑 마우스 입력 다루는 방법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튜토리얼 느낌으로 간단하게 F5 누르면 실행되는 느낌으로 코드를 몇 개를 작성을 해왔어요. 0번, 1번, 2번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건데 그거 살짝 구경해보고 정리 슬라이드 살짝 확인해보고 최종 목표를 같이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운로드를 해주시고 차근차근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금 보시면 GUI underscore blank라는 .py 파일이 여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종 목표에서 여러분이 쓴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론 시간에 살짝 열어봤었던 텅텅 비어있고 기본적인 함수 정의 같은 거 구색만 갖춰놓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자주 .zip 파일에 넣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써서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코어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봤던 그거랑 동등한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튜토리얼을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죠. 그래서 기본적인 GUI 모듈 사용 방법 소개를 위한 .py 파일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막 헬프 그런 거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이유는 자, 봐봐요. 이게 맨땅에서 인터랙티브를 이렇게 그냥 띄운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헬프 한 다음에 W 이런 식으로 적어봤자 W가 뭡니까? 라고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매우 자연스럽죠? 그냥 인터랙티브 켜자마자 바로 대놓고 GUI 모듈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적으면 당연히 모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는 블랭크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구색을 갖춰놓은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F5를 눌러서 F5를 누른다라는 건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였죠. 달리 말하면 지금 이 .py 파일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순차 흐름에 맞춰서 실행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실행하면서 새로운 이름 GUI라는 이름, W라는 이름, 그 다음에 GUI 그 모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윈도우니 뭐 무브 오브젝트니 그런 이름들이 차곡차곡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등재를 해놓은 상태에서야 여러분이 여기서 help 해가지고 w.move 프로젝트 설명서 좀 보여줘 같은 느낌으로 유효하게 적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무튼 이따가 한번 F5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import 문 적혀 있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창, GUI 창 하나를 만들어서 W에다 담고 걔를 가지고 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니셜라이즈는 지금 간단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0,0에서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갖는 새로운 네모 하나를 만들어 줘 하고 그 네모에 대한 번호를 담아 놓습니다. w.data 해가지고 그 다음에 w.data 한 다음에 last timestamp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는 인수를 하나 받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timestamp라는 이름의 인수를 받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수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일단 백업을 해두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언제?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되는 시점에. 달리 말하면 그 커다란 와일문을 시작하기 직전에 인수 타임스탬프에 담겨 있는 값을 데이터에다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요. 그 다음에 대충 이런 느낌으로 w.getPositio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Position, get은 내놔줘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포지션은 위치죠. 그래서 어떤 이름,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든 그 네모에 대한 숫자를 집어넣고 그 네모에 대한 위치를, 좌표를 여러분이 받아오는 게 가능해요. 이 친구는 값을 두 개를 리턴해 줍니다. X랑 Y 두 개를 리턴을 해줄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걔네를 서로 다른 이름 X 또는 Y에다가 담는 게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담은 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화면상에 이 업데이트 네모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화면상의 네모의 위치에
좌표에 플러스 1, 플러스 1씩 해서 다시 한번 그 네모에 대한 위치로 지정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이 네모는 매 프레임마다 오른쪽으로 1픽셀, 아래로 1픽셀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요건 아까 본 거랑 똑같죠. 근데 요 밑에 보시면 W 한 다음에 점 찍고 이 지금 W 안에 그 게임 화면 창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set title이라는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title 괄호 열고 경과된 시간은 하고 더하기 하고 여기서 적혀있는 타임스탬프는 이번 업데이트 호출에 대한 인수 자리에 담겨있던 값이에요. 그거랑 아까 전에 이니셜라이즈 호출했을 때 타임스탬프 값 백업해 둔 거랑을 뺄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str 형식 값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기를 할 거예요. 등등을 해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set title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지금 우겨넣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랑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될 거예요. 0,0에서부터 쭉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타이틀 이 창의 제목을 보시면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8, 9, 딱 10초 되니까 내려가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지났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적힌 요 숫자는 지금 뺄셈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충 재보면 현실 시간 1초, 2초, 3초에 걸맞게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축이니까 단조 증가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현실 시간 개념을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제 원한다면 창을 닫은 다음에 원한다면 여기서 w.setTitle 같은 느낌으로 각각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린 지금 실습 시간이니까 자 여기서 중간에 W 한 다음에 점 찍고 조금 기다리면 우리 늘 나왔던 그 이름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있고 딜리트 오브젝트 등등 있고 뭐 이니셜라이즈 등등이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고른 다음에 다시 한번 점을 찍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게 아마 기본 세팅이 2초일 겁니다. 그러면 약간 신기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래요. w.move 오브젝트 그런 건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라 칩시다. 근데 w.data 한 다음에 점을 찍으면 이렇게 두 이름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두 이름은 언제 등재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 등재됐나요? 그죠? 요번 F5 눌렀을 때 큰 반복 진행하기 전에 요 부분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하는 요 타이밍에 등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 F5를 누르고 한번 쭉 내용을 훑어보고 창까지 닫은 지금 시점에는 분명히 저 w.data의 이름 사전에는 저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의 어엿한 파이썬 프로그램인 아이들이라는 친구도 이 데이터라는 친구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코드를 짠다, 최종 목표 도전하거나 최종 프로젝트 만든다라면 일단 이니셜라이즈에 잔뜩 할당문 적어놓고 나중에 사용할 이름들 등재하기 위한 할당문 잔뜩 적어놓고 F5를 일단 대놓고 한번 때려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일단 날리고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w.data. 한 다음에 뭐 abcd는 3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 또 하나를 등재할 수 있도록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구성을 해둔 다음에 F5를 누르고 창 그냥 바로 닫아버리고 진행하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w.data. 하면 다시 한번 목록이 나오는데 abcde가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도 지금 w.data를 쓸 수 있고 당연하지만 요 인터랙티브에서도 w.data.abcde 하고 엔터 치면 아 지금 시점에 3이 들어있구나 라고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우리 dir 할 수 있었죠? 이름 목록 보는 거잖아요. w.data 한 다음에 하면
뭔가 다른 이름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름 3개가 정상적으로 저 데이터라는 친구에 대한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목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우리 최종 프로젝트 이 GUI 모듈을 써서 프로그래밍 진행할 때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 그런 타이밍마다 적당한 타이밍에 F5를 눌러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할당문 실행이 발생하도록 진행한 다음에 창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제공하는 자동 완성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초를 기다리는 게 힘들다. 난 바쁜 사람이다. 이 옵션스의 configure 아이들에서 윈도우스 보면 completions pop-up wait 해서 2000ms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급하다, 나 성질 급하다라면 얘를 200 같은 느낌으로 줄여버리시면 이제 W하고 점 찍으면 0.2초 만에 목록을 띄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게 싫다라면 단축키가 있어요. 이건 보편적인 단축키입니다. 일반적으로 나 지금 이 키보드 치기 너무 귀찮은데 하면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언제든지 지금 시점에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이름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 지금 W라는 이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점 찍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또 이 W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0.2초라 크게 필요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진행하셔도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바는 커서를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와서 다시 여기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이때도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동일한 목록을 다시 한번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타를 내면 네임 에러가 뜨고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자동 완성 기능을 써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정하지 않은 이런 느낌의 이름들을 쓸 때는 더더욱이나 막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튀어나왔는데 무브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면 무브 윈도우라는 친구도 있어요. 얘는 올해 추가한 기능인데 얘는 해볼게요. 하면 이 창 자체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내가 창을 옮기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잠깐 이제 끄기가 어려워졌는데 창은 같습니다. 강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제가 지금 상정하는 건 우리가 부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서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캐릭터가 맞았다. 지금 내 비행기가 폭발됐다라면 그럴 때 이제 랜덤을 써서 창의 위치를 약간 왼쪽 조금 더 많이 오른쪽 이런 느낌으로 랜덤하게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구성하면 아마 진동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창을 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써볼 수도 있도록 일단은 구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네모를 떨게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임포트 랜덤 한 다음에 원래 위에다 적어야겠지만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이 아니라 범점 랜드 인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와 같은 느낌으로 하면 원래 위치 기준으로 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 7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하나만큼을 적혀있다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네모의 현재 위치 기준으로 부들부들 떨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거나 운이 안 좋으면 얘는 화면 한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예 멀리 떠나거나 그런 식으로 부들부들 떨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럭저럭 유니폼 아니 나가버렸어요. 그럭저럭 유니폼하게 나온다면 얘가 요 근처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게 싫다라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0,0인데 350, 250으로 한다 칩시다. 이건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해도 돼요. 이건 튜토리얼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원래 화면 한가운데 있었고 지금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오프셋을 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할 때 직전 프레임의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직전 프레임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주사위 결과값이 누적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운이 좀 안 좋거나 하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싫다. 얘가 맨 처음에 화면 한가운데 있었고 아무리 부들부들 떨어도 화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있는 코드를 봅시다. 당연히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하는 호출식이겠죠? 여기에요. 여기선 지금 XY에는 업데이트 시작하는 시점에 네모의 위치를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주사위 굴림 값을 더하고 있어요. 현재 목표가 그런 네모의 현재 위치 기준이 아니라 화면 한가운데 기준으로 떨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변인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이 X를 제거하고 대신 350을 때려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무조건 X좌표 기준 350에서 왼쪽 얼마 또는 오른쪽 얼마 또는 거기 그대로와 같은 느낌으로 이 네모의 새로운 X좌표가 결정되게 될 거예요. Y도 비슷하게 250으로 하면 이때는 이제 무조건 화면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럴싸하죠?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썼던 랜덤 기능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이제 프로그래머도 사용자도 모르는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1이라는 리터럴을 적음으로써 매번 고정된 느낌으로 얘 이름은 등속 운동을 하는 거죠. 지금 변이가 매 프레임마다 일정하게 변화하니까요. 등속 운동을 하도록 만든 셈이 되는 거죠. 원래 버전은. 다음에 지금 그 타이틀에서 살짝 구경해 봤듯이 이 타임스탬프라는 인수 업데이트랑 이니셜라이즈에 있는 이 타임스탬프 자리에는 일종의 시각 값이 들어갑니다. 초 단위로 들어가요. 소수점 달려있는 숫자 값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어떤 시점에 어떤 몇 번째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처음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른 시점에 타임스탬프 값을 저장을 해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 그러니까 반복 시작하기 직전에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되는 시점에 타임스탬프 값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스탬프 값은 매번 호출할 때마다 진짜로 시계를 봐요. 그래서 현재 시각과 관련한 값을 넣어줄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타임스탬프 값은 현실 시간축의 이동, t 값의 변화를 반영한 현재 시각 값이 들어오게 돼요. 따라서 그 두 시각 값을 빼면 두 시각 사이의 시간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위는 초가 되고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호출한 지 1초가 지났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와 같은 새로운 숫자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백업해 놓은 기준 시각을 현재 시각에서 뺄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백업하는 기준 시각을 얼마든지 나중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할게요. 이 값을 타임스탬프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갱신을 하도록 하면 이제는 얘는 항상 0.1, 0.016 어쩌고저쩌고 초 경과됐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60분의 1초예요. 직전에 백업해 뒀던 타임스탬프랑 그 다음번 업데이트 호출됐을 때 타임스탬프는 엔간하면 0.016초만큼 떨어진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 GUI 모듈이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를 호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백업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싫다라면 여기다 이제 분기 구조를 넣어서 얘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맨 처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총알을 발사하는 시점, 포탄을 발사하는 시점에만 저 데이터를 백업하도록 하면 발사한 지 몇 초가 지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같이 데이터 흐름을 선택적으로 구성을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 시간 개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자 지금
실행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이 까만색 네모는 딱 현실 시간 관점에서 봐도 등속 운동 이제 갔어요. 등속 운동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GUI 모듈은 엔간하면 여러분의 업데이트를 60분의 1초마다 따박따박 잘 호출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1초가 지났을 때 뭘 해야 된다 라는 걸 단순히 다음에 업데이트 호출됐을 때 뭐 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또는 매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어떤 카운트라는 이름 하나 미리 0 해준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카운트에다 1 더해서 다시 담거나 하면 이번이 몇 번째 프레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프레임 번호 백업해 두고 그 다음에 10프레임 뒤에 실질적으로 판정이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백업해 둔 뒤로 10번이 지났나를 분기를 때려서 진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 만약에 쓰는 경우에는 현실 시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여러분이 가져가고 싶을 때 쓰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면 0번째 예시는 끝나요. 지금 이 뉴 렉탱글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퀴즈 같은 거 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새로운 네모 하나를 예를 들면 화면 가장 오른쪽 화면 아래에다 추가해 보세요. 100 곱하기 100 사이즈입니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요거 복붙해 갖고 여러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800 곱하기 600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목표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네모 하나를 배치를 하는 게 목표다. 라면 일단은 뉴 렉탱글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동 완성 써가면서 진행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대놓고 800, 600을 해버리면 자 이거 잘 되겠습니까? 새로운 네모를 XY 좌표를 800, 600으로 해버리면 얘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지금 기본적으로 우린 지금 2D 게임 만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 네모든 뭐든 어떤 요소의 X좌표, Y좌표, 달리 말하면 그 네모의 기준 좌표는 그 네모의 좌상단 점을 지정하는 셈이 돼요. 근데 좌상단 점이 화면 맨 오른쪽 맨 아래 픽셀이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거기서부터 아래로 100 곱하기 100만큼 네모가 생기는 거니까 화면에 아예 안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따라서 이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때려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 자체의 너비, 이 친구 자체의 높이를 뺀, 그래서 이 네모의 오른쪽 아래 점이 800 곱하기 600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제 화면에 예쁘게 오른쪽 아래에 깔려있는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0 하면 800이 될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아래로 100 하면 600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새로운 네모 내가 원하는 위치에 추가하는 거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실 시간 다루는 것도 그 시각과 시간의 차이점 생각해 본다면 내 나중에 뺄셈을 해서 시간을 구할 거예요. 뺄셈은 2개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아마 둘 중에 큰 값은 현재 시각을 갈 거니까 그때는 타임스탬프를 늘 쓰시면 됩니다. 근데 과거 시점의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면 걔는 과거 시점의 타임스탬프를 여러분이 미리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자동으로 그런 거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기 위한 할당문을 적으셔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걔가 매번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딱 그 프레임에만 담을 수 있도록 분기 구조를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보면 일단 0번째 예시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발 도구인 아이들이라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F5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py 파일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임포트문을 포함해서 할당문 포함해서 각종 문장들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각각의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 그 다음 뭐 데이터의 이름 사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음에 GUI 모듈의 이름 사전 등등의 각각의 이름들을 실질적으로 등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금 등재돼 있는 이번 실행 과정에서 등재해둔 이름들을 목록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기다리시거나 성질이 급하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연타를 하시면 목록을 즉시 띄워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아까 이론 시간에 했으니까 지금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름에 대한 설명,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어떤 직접 그 내용물을 정하는 무언가들 에서 우리 지금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함수정이죠. 함수정인 내용물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이 내용물, 늘 우리는 .py 파일 내용물 우리가 직접 적었잖아요. 모듈의 내용물도 여러분이 정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형식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내용물을 정하는 게 가능해요. 새로운 형식, A라는 새로운 형식은 이런 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형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내용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들이쓰기 하는 내용물을 적을 때 내용물의 가장 처음 부분에 리터럴, str 형식 값이 나오는 리터럴로 구성해둔 엔터키 친 수식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만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맨땅에 하고 있어요. 펑크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함수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와 같은 느낌으로 리터럴 하나 적어놓고 실제로 하는 일 없어요. 패스문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뒀다면 자, 우리가 헬프 한 다음에 지금 펑크라는 이름 등재되어 있겠죠. 당연히 헬프 한 다음에 펑크 하면 이 펑크에 대한 내용물, 함수정인 내용물을 구성한 프로그래머가 가장 첫 문장으로서 적어놨던 그 수식문에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을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도움말이랍시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헬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저런 그 내용물에 가장 첫 번째로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을 복붙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시점에는 모듈의 내용 또는 어떤 함수의 내용을 새로 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적절한 도움말을 적어가면서 이 함수는 두 총알이 서로 맞붙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함수입니다와 같이 도움말을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지금 보시면 자, 이 가장 꼭대기, 이 .py 파일의 가장 꼭대기에는 지금 따옴표 해서 스타트하고 따옴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지금 고급 색깔 녹색으로 지금 빛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따옴표 표현, 달리 말하면 str 형식 리터럴을 적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서 엔터키를 칠 수 없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좀 긴 엔터키 글자를 포함한 좀 긴 글자들을 하나의 값으로서 다루고 싶다라면 그때는 따옴표를 3번을 적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따옴표 3개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체 내용이 하나의 수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하나의 str 리터럴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얘를 직접 구경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나 자신의 이름 사전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 GUI를 해보죠. help GUI 좀 길긴 한데 이 친구는 지금 헬프하면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그 GUI underscore core.py 파일 맨 위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py 파일 적을 때 이 파일은 뭐 하려는 파일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의 그 .py 파일을 임포트해서 쓸 다른 프로그래머한테 알려주고 싶다 라면 이 .py 파일의 가장 첫 문장을 이런 느낌의 수식문으로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GUI 모듈에 들어있는 이것도 역시나 저만 볼게요. 미리 지금 860줄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방금 봤던 게 이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런 느낌의 리터럴이
엔간한 내용물 정하는 부분, 엔간한 부분들에 다 박혀 있어요. 여러분이 헬프 하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도움말들을 한국말로 준비를 해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헬프 괄호 열고 닫고를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이름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달리 말하면 F5를 눌러서 한 번은 실행해 놔야 돼요.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내용물들을 언제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예를 들면 GUI.window 있잖아요. 지금 이런 함수 출식 적을 때 이전에도 몇 번 본 적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우리 프린트 출식이나 인풋 출식할 때 툴팁이라고 그러죠. 짤막하게 해서 네가 괄호 안에 어떤 거 적으면 어떤 의미를 갖나 같은 거 우리한테 영어로 알려줬었잖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함수 출식의 괄호 안 내용물을 구성하는 타이밍에도 역시나 거기 적혀 있었던 str 리터럴 값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플러스로 요 맨 위에 부분은 함수 정의 첫 줄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복붙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인수 이름은 저 지금 함수 정의 적은 사람이 정한 이름은 이런 이름이 있고 등등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얘는 조금 슬프지만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다고 그걸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단축키가 다릅니다. 귀찮다면 그냥 백스페이스 하고 여는 괄호를 다시 열면 되긴 해요. 근데 그게 귀찮다라면 여기서 컨트롤 키랑 보통은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아래에 달려있을 원 기호 있죠? 300원 할 때 그 원 기호를 누르시면 방금 봤던 그 툴팁을 다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양손 써야 돼서 귀찮아서 그냥 괄호를 다시 열 것 같긴 해요. 노트북에 오른쪽 컨트롤 키 보통은 별로 없잖아요. 작은 노트북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각각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 렉탱글도 마찬가지고요. 열 때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이 함수 정의 자체의 여는 괄호를 적을 땐 해주네?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번 실행해서 그럴 거고, 아무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함수 정의 첫 줄을 처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못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엔간하면 뭐 get position이니 저런 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일단 여기까지는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자동 완성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써먹나 간단히 괄호만 열면 짧은 한국말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슬프지만 얘를 어느 정도 얘기하다 잘라 먹어요. 그래서 전체 설명을 다 보려면 그때는 별 수 없이 인터랙티브로 돌아가서 헬프를 쳐서 구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까지 하면 일단 0번째 튜토리얼은 아니네 또 있네 타임스탬프 요거는 아까 살짝 설명한 그대로니까 지금은 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예시입니다. 얘는 닫고 다음 거 열어봅시다. 자, 얘도 일단 다짜고짜 F5 한번 눌러보세요. 일단 보면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눌러보시면 진짜 창이 꺼집니다. 다시 켤게요. 그거 말고 여러분은 이 창이 열려있는 동안 Q키나 W키나 E키나 R키, QWER을 눌러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R을 누르면 키 입력 판정 R키 누름 해서 빨강색이 나옵니다. E는 E키 누름해서 녹색이 나와요. W는 파란색, Q키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인터랙티브 보시면 자, 방금 전에 사용자가 정밀하게 얘기하면 이전 프레임이랑 이번 프레임 사이에 사용자가 무슨 키를 눌렀는지 또는 무슨 키를 뗐는지를 인터랙티브에 따박따박 리포트를 하도록 이 1번째 튜토리얼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WER 뿐만 아니라 1, 2, 3, 4, 5라든가 F1, 2, 3, 4, 5라든가 아니면 탭키라든가 이스케이프는 하면 꺼지니까 Shift 키, 컨트롤 키, Alt 키, 스페이스바, 엔터, 백스페이스 등등을 눌러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GUI 모듈 동네에서 어떤 키를 어떤 느낌으로 지금 명명을 해서 다루고 있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방향키도 다 되고요. 좋아요. 다양한 거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키도 될 겁니다. 윈도우, 저는 키가 왼쪽 거밖에 없어서 왼쪽 윈도우 키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하니까 걔는 일단 논외로 두고, 자, Q 키를 누르면 검은색이에요. E 키를 누르면 녹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Q 키랑 E 키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크 그린이 나올까요? 어두운 녹색이 나올까요? 보시면, 자, 해보세요. 한번 직접. 판정이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둘 다 누르고 있는 시점에는 이런 식으로 Q키를 누른 거로 판정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는 E키를 먼저 누르고 Q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Q키를 누른 거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Q키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E키를 눌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게임은 판정으로 Q키를 눌렀다라 판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R키를 누르고 있을 때 E키를 누르면 이때는 R키를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키를 누를 때 판정은 E키 눌렀다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여기는 일종의 우선순위가 들어있는 거예요. R키를 누르고 있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낮아요. 현재 세팅상으로는. 그래서 걔를 누르고 있든 아니든 E키를 눌렀다면 판정은 E키입니다. E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W가 그 다음으로 높고 Q가 넷 중에선 가장 높고 와 같은 식으로. 그래서 Q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R키를 백날 눌렀다 띄웠다 해도 현재로서 판정은 R키를 누른 거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현재 세팅상 이런 느낌의 입력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이스케이프 키는 Q키를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케이프 누르면 바로 꺼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를 이제 코드를 살짝 같이 구경해 볼게요. 일단, 자, 아까 전이랑 다르게 지금 이 창은 요거 F5 누르면 아까 전보다 창이 꽤 작고 아담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의 게임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그 창의 크기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400 곱하기 300만큼의 크기를 갖도록 만든 셈입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 이 프로젝터로 띄워야 되니까 가로로 1270, 그 다음에 세로로 720으로 지금 해상도를 잡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에서는 해상도가 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뭐 1920, 1080 풀 HD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윈도우를 맨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너비랑 높이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60분의 1 요거는 이전에 살짝 얘기했던 프레임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60분의 1초마다 업데이트를 한 번씩 호출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싫다. 예를 들면 6분의 1초마다. 그러면 1초에 6번 업데이트가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렉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제가 Q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번엔 좀 빨랐네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누른 시점이랑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돼서 동그라미가 나오는 시점 사이의 시간 차이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간격 안에 여러분이 Q키를 눌렀다가 띄워버리면 아예 이 게임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Q키를 누른 적이 아예 없다라고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이게 60프레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240프레임으로 동작하게 한다 라면 아마 제 노트북은 이거 지원을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사실 큰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까보다 좀 더 정밀하게 각각의 판정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차피 제 모니터는 60프레임밖에 지원 안 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true는 이걸 이렇게 true로 지정해 줘서 지금 이 GUI 모듈에서 여러분이 키 누를 때마다, 이 창을 두고 키를 누를 때마다 무슨 키를 눌렀는지를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활성화시킨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일단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new rectangle 말고 new ova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oval 하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150,100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지름은 100이고 세로 지름은 10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동그란 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각 지름을 다르게 해서 타원을 구조를 만드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따옴표가 적혀 있는데 얘는 지금 무슨 의미냐? 얘는 지금 내용물을 무슨 색으로 채울 거냐를 여기서 지정을 하는 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안 보이게 만들고 싶다, 투명색으로 지정하고 싶다라면 그때는 그냥 따옴표에서 0글자짜리 리터럴을 적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아무리 크기가 100 곱하기 100이라 하더라도 투명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리스트를 써서 스킬별 색상 블랙, 블루, 그린, 레드, 그 다음에 종료하기 위한 키, 여러분이 만약에 F1이나 왼쪽 Shift를 쓰고 싶다 라면 한번 살짝 실행해 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예를 들면 레프트 키 한번 해볼까요? 같은 거를 여기서 지정을 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QWER 말고 레프트, 업이겠지? 업이네요. right, down 같은 느낌으로 리터럴 다른 걸 지정을 해서 쓰시면 이제는 이게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동작 카드로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정해 뒀다 두면 돼요. 그래서 0번째 스킬은 Q키로 발동하면 검은색을 쓰겠다라는 것들, 그 데이터들을 지금 각각의 리스트에 담아 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다 보면 돼요. 아무튼 보시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니셜라이즈예요. 업데이트 부분 보시면, 자, 미리 지정해 둔 나가기 키에 해당하는 걸 누른 적이 있냐를 지금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수식이죠. w.keys라는 친구를 쓰시면, 여긴 지금 사전이 하나 들어있어요. 얘는 지금 뭐랑 동일하냐? 이니셜라이즈를 저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현재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번 업데이트 시점에 사용자가 escape 키를 누르고 있다면 우리 실질적인 동작은 화면이 꺼졌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두 줄짜리 콤보를 적으실 수가 있어요. w.stop을 적어두면 창이 닫힙니다. 그 다음에 return문을 실행하면 이 밑에 있는 자잘한 다른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문장들을. 이렇게 두 줄짜리 콤보를 쓰신다면 깔끔하게 어떤 게임에 게임 오버를 당한다든가 했을 때 창을 꺼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다시 켜는 건 안 돼요. 낙장불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꺼도 상관없을 때 여러분은 이 두 줄을 적어주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escape 키를 누르고 있다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꺼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while문을 써서 0, 1, 2, 3 해가지고 각각의 스킬에 대한 인덱스를 써서 그 스킬에 대한 키, QWER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스킬에 대한 색상, 검은색 등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분기랑 동등하게 Q키를 눌렀냐, W키를 눌렀냐를 순서대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하고 키 판정, Q키 누름, 그 다음에 그 네모의 색상을 미리 지정한 검은색으로 변경, 원래 투명했는데 까망색으로 바뀌겠죠? 그런 느낌으로 되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문장인 브레이크라는 브레이크문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문 설명 지금 그냥 같이 진행할게요. 브레이크문은
엔간하면, 자, 이건 옆반 공창컴에서는 이미 수업에서 다룰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이 브레이크는 문은 일단 어엿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while문이나 for문 같은 반복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의 내용물로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마치 return문을 실행한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포함되어 있는 이 while문, 현재 같은 경우는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5번째 반복이었든 7번째였든 그런 거 1절 신경 안 쓰고 그냥 while문 실행 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실행 끝 하면 이제 while문 실행 끝났으니까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없어요. 따라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브레이크문의 실행은 코드 관점에서는 return문이랑 똑같아요. 걔가 포함되어 있는 그 덩어리의 실행을 끝내는 겁니다. 다만 대상이 달라요. return문은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적었어야 되고 그 함수 내용물의 실행을 끝내는 겁니다. 브레이크문은 while문이나 for문의 내용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while문이나 for문의 실행을 끝내는 겁니다. 다만 return문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었죠. return문은 return을 적고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걔는 코드 관점이 아니라 데이터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막 복잡한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 수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지정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문은 그런 효과는 일절 없어요. 여긴 함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개념은 코드랑 데이터가 둘 다 관여하는 거지만 while문이나 for문은 그 문장 자체로서는 기본적으로 코드 관점에서만 동작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3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3을 누가 봤냐 그런 걸 논하지 않아요. 아예 적으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return문의 코드 관점에서의 효과를 반복 실행 흐름에 대해서 적용하는 친구다 정도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했다면 이 밑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걔도 이 while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니까요. 내용물로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다면 idx 값을 1 증가시키고 다시 한번 조건식 계산해서 0, 1, 2, 3 하겠죠. Q키 아까 전에 비교했다면 R키 눌렀나 검사하고 검사 결과 R키를 누른 게 맞다면 그 뒤에 있는 E키랑 S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반복을 중단하고 와 같은 식으로 실행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가 Q키를 눌렀다면 뒤에 있는 W키, E키, R키는 일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력의 우선순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반복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든가 하면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여흥으로 남겨두고 지금 이 while문은 while 부분이랑 그 다음에 else 부분 두 부분의 조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while문의 else 부분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의 else 부분 볼까요?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하고 동그라미를 무색으로 바꾸는 코드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Q키를 누르고 있다라면 동그라미는 검은색인 상태로 계속 눈에 보이죠. 달리 말하면 저 동그라미를 투명색으로 만든다라는 코드는 지금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브레이크 문을 실행했다라면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은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if 문의 else 부분 자, if 문 하나가 if 부분이랑 else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런 if 문이 하나가 존재해요. 한번 적어볼게요. if 3이면 if 3이면 print 3이고 else not 3 같은 느낌으로 출력한다 칩시다. 자, 요거 실행하면 화면에 3이 출력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우리가 not 3라고 출력하도록 만들려면 여기 적혀있는 이 수식을 3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오는 수식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지금
아, 미안해요. 지금 3 문제가 아니지.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false에 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적어야겠네요. 0은 불 형식으로 간주하면 false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문장이 그 if 문이다 치고 if 문의 구성이 if 부분, else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 과정에서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이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if문에 else 부분이 실행됐다라는 건 그 위에 있는 모든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다 false였다는 게 보장이 돼요. 맞죠? 그리고 그거 동등한 느낌으로 이 while문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while문의 else 부분은 오로지 조건식 계산했을 때 계산 결과 값이 false에 준할 때만 실행돼요. 조건식 결과값이 true면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식대로 진행할 거예요. while문의 whil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에 준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idx 스킬이 4가 되면 그러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while문 전체 실행을 끝을 내요. 달리 말하면 반복의 가장 마지막 시점에 뭘 해야 되냐 같은 느낌으로 동작해야 되는 코드를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문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 조건식 계산이라는 걸 하지 않은 채로 while문의 실행이 끝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문을 실행함으로써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는 때는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라서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else 부분을 적는 게 가능해요. 언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문을 사용한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저만 할게요. 이거 지운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while문이 끝나지 않거나 만약 끝난다면 무조건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false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 while문의 실행이 끝난다라는 건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면서 끝날 겁니다. 따라서 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얘는 분명히 지금 키 인식은 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while문 실행을 끝내기 때문에 늘 동그라미는 투명인 채로 남아있을 거고 늘 여기는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로 적혀 있을 겁니다. 같은 느낌으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쓴다라는 건 else 부분을 포함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을 전부 다 끝낸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1번째 튜토리얼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창의 제목, 크기, 그 다음에 프레임 간 시간 간격 등등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면 help W하고 엔터 치시면 엄청 긴 200줄짜리 설명이 나올 텐데 그 맨 윗부분에 저 윈도우 가로 열고 닫고에 뭘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나오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걔는 일단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키 입력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w.keys라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 거긴 사전이 들어있고 각각의 키에 대해서 눌렀나 안 눌렀나 true, false 값이 담겨 있습니다. 잔뜩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A키, 뭐 S키 이런 거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1, 2, 3, 4 같은 것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캡슐락을 동네에서 어떻게 부르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1번째 튜토리얼은 그런 거를 따박따박 인터랙티브에 리포트를 하도록 지금 세팅을 해뒀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구경해 보시고 여러분 게임에 엔터키를 쓸 예정이다. 여기서는 지금 엔터라고 안 하고 리턴이라고 쓰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턴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뒀다가 들고 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면 이제 얘는 엔터키를 누르면 종료하는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 미안한데 요거는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는데 안 고쳐놨어요. 만약에 캡스락이 걸려 있다라면 Q키를 눌러도 캡슬락 때문에 대문자 Q를 누른 걸로 간주를 해줄 겁니다. 마치 Shift Q를 누른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간주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소문자 상관없이 Q라는 키 자체를 누른 거냐를 검사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작은 따옴표 Q, 작은 따옴표 소문자 Q랑 작은 따옴표 대문자 Q를 해서 얘네를 오화 연산제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캡스락을 누른 적이 있다면 그냥 그거는 사용자 탓이지 하면서 그냥 진행하시거나 와 같이 간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가 Q키 눌렀냐, S키 눌렀냐 같은 식으로 하나하나만 검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일종의 커맨드 같은 느낌이 될까요? 키 조합 같은 느낌으로 해서 컨트롤 키랑 Q를 눌렀냐를 검사를 하는, 그러니까 컨트롤 키랑 Q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복습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어디 갔냐?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해볼게요. 지금 저는 escape로 바꿀게요. and w.keys 한 다음에 이거 왼쪽 컨트롤 키를 뭐라고 부를까요? ctrl L 정도가 될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트롤 L이네요.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하면 컨트롤 키랑 이스케이프 키를 누를 때만 창이 꺼지도록 만든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스케이프 누를 때는 이제 더 이상 종료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컨트롤 키만 누를 때도 종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ESC 키를 누르면 종료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게 단축 키였군요. 지금 보니까. 딴 걸 해야겠네요. 컨트롤 Q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 Q 누르면 종료하는, 컨트롤 Q 눌렀을 때만 계산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봤던 그 시간 개념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면 스킬을 발동한다,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 칠한다 와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딱 Q키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만 어떤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번 프레임에 딱 컨트롤 키를 눌렀다. Q로 통일할게요. 이번 프레임에 딱 Q키를 눌렀다라는 건 좀 더 부연을 한다면 무슨 의미죠? 좀 더 부연을 한다면 이 전 프레임에는 Q키를 누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레임에 똑같이 w.keys q 했더니 이번에 true가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이번 프레임에 Q키를 누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전까지는 안 눌렀는데 false였는데 이번에 true로 뜨면 이번에 누른 게 맞단 말이에요. 와 같이 여러분이 분기를 구성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과거 시점에 Q키를 누른 적이 있냐라는 데이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 데이터가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지정한 이름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역시나 이거 아까 시간 개념을 쓸 때랑 완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봅시다. 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한 끝내기 직전에 w.data.is q pressed before 같은 느낌으로 해서 지금 Q키를 눌렀는지 여부를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에다 담아놓고 이번 업데이트를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하면 네임 에러가 뜰 테니까 이니셜라이즈에도 담아두도록 할게요. 처음엔 아마 안 눌렀을 테니까 false인 채로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매 프레임마다 지금 Q키를 눌렀었나 안 눌렀었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if w.keys q 이번 프레임에 Q키를 눌렀나랑 and not
w.data.isQ pressed before 지금 F5 안 눌러서 자동 완성은 안 되는데 랑 해서 조건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이전 프레임에 안 눌렀고 이번 프레임에 누른 게 맞다면 프린트 방금 Q키를 누르셨습니다 와 같이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하면 Q키를 누르면 방금 Q키를 누르셨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요. 그리고 전 지금 Q키를 계속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까만색 동그라미 보이죠? 계속 Q키를 누르고 있지만 이전 프레임에도 눌렀고 이번 프레임에도 눌렀다면 아까 제가 새로 적은 조건식은 false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띄면 이제 까만색 더 이상 안 보이겠죠? 이렇게 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전 프레임에 Q키를 안 누른 상태에서 이번 프레임에 누르면 그때 다시 한번 저 조건식을 true로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점에 어떤 키를 눌렀나라는 데이터를 추가로 들고 오면 어떤 시점에 누르기 시작했나, 어떤 시점에 띄었나 정보를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무슨 차이냐면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그냥 무지성으로 지금 Q키를 누르고 있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얘는 지금 Q키를 제가 누르고 있는 한 계속 출력을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1초에 60줄까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저는 지금 이 프레임에 Q를 누르고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식 true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같이 동작을 하는 게 현재 구성상 제대로 된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추가로 도입을 하면 달리 말하면 뭐 물리 관점으로 볼까요? t-1 타이밍에 데이터를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그걸 뺄셈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엮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들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시간 개념 하면 이제 1초에 몇 번 눌렀냐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좀 더 고급 데이터를 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덜 중요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판정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판정이 중요한 게임, 뭐 롤이라든가 이런 철권이라든가 판정이 중요한 게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카드가 뭐가 나오는지가 승패에 매우 중요한 게임도 있죠. 그런 다양한 게임들인데 그런 데서 얘기하는 판정이라는 개념은 일단 요 GUI 모듈에서는 어떤 프레임에 Q키를 눌렀네 안 눌렀네, 창의 위치,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어디네 등등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업데이트를 호출하기 직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Q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라는 정보 자체는 여러분의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값들이 고정되어 있다라 생각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써가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완전 동등한 느낌으로 타임스탬프라는 거 현재 시각이랍시고 인수값을 활용한다는 것도 분명 타임스탬프 값이랑 무관하게 현재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업데이트 내용물상으로는 저 고정된 시각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하네, 뭐 네모의 위치를 얼마만큼 바꾸네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게임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 둔 상태에서 if 문을 돌리든 while 문을 돌리든 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을 끝내면서 그걸 실제로 화면에 적용하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다가 사용자 입력 다 결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호출하고와 같은 순서로 흐름이 구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게임 안에 시계가 별도로 있다 라면 그걸 일단 일시정지 시킨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을 쫙 한번 실행하고 일시정지를 푸는 느낌으로 게임 세상 속의 시계가 돌아간다라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사용자가 두 키를 Q키랑 E키를 Q 먼저 누르고 E를 눌렀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업데이트 상으로는 두 키를 동시에 누른 걸로 간주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너무 길게 잡는다. 아까 전에 FPS 6으로 했을 때 제가 엄청 빠르게 Q키를 눌렀다 뛴다면 최종적으로 Q키는 눌린 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뗐기 때문에
아예 안 누른 걸로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Q키를 누른 적이 없는 걸로 간주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씹힌다고 표현하죠, 보통. 내 스킬 분명 Q 눌렀다고 하면서 이제 그 팀 채팅에다가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 죽음? 이런 식으로 채팅 날리면 그 친구가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키 씹힘이라는 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입력에 대한 처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롤 같은 게임은 이 GUI 모듈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분기 여러 번 하실 수 있고 분기 흐름상 특히 브레이크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행 흐름을 되게 다이나믹하게 갖고 놓으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키들 사이에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발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의미 관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if문이 있었어요. 이스케이프 누르면 아무튼 이 창 닫아버릴 거임 이라는 if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프레임에 이스케이프를 눌렀다면 그 밑에 있는 코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케이프 키가 다른 모든 키들에 비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걸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각각의 분기 구조를 어떤 순차 흐름, 어떤 분기, 어떤 반복 흐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조건식을 계산하도록 만들 것이냐,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실행할 수도 있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가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싫다 하면 이제 Q키랑 W키를 둘 다 눌렀을 때는 또 다른 코드를 실행한다와 같이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까지 하면 브레이크문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 오늘 튜토리얼 하다 집에 가겠는데? 최종 목표 해야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목표는 잠깐만요. 오늘 최종 목표는 마우스를 쓰진 않을 거라 오픈해서 열게요. 자, 얘는 역시나 다짜고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얘는 마우스를 씁니다. 여러분 마우스를 준비해 주세요. 마우스를 이동하면 까만 네모가 여러분의 마우스를 따라다닐 거예요. 저는 지금 화면 캡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우스가 조금 떠듬떠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저거보다 좋을 테니까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의 마우스 포인터를 이 네모가 따라갈 겁니다. 이건 나중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 더 끊길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이 까만 네모가 따라간다. 달리 말하면 분명히 이거 move 오브젝트를 쓴 거란 말이에요. move 오브젝트를 할 때 여러분은 이 네모의 위치를 이번 프레임의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과 같이 그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해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마우스 자체의 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마우스를 클릭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와요. 일단 요 인터랙티브에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왼쪽 버튼 눌렀더니 1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띄었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3번 버튼이고 저는 지금 휠 버튼이 있으니까 휠 버튼은 2번 버튼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왼손잡이용 세팅한다 등등의 사연에 따라서 이 숫자는 컴퓨터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바뀌어요. 자, 내가 이 아무 버튼이든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타이틀에 지금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읊어주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위 정도 하면 이제 숫자가 작아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면 숫자가 커집니다. 아래로 가면 숫자가 커져요. 그 다음에 당연히 화면 밖으로 나가면 좌표는 음수가 되고 위로 가면 음수가 됩니다. 와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SC 키 누르면 꺼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일단 간단해요. 아까 전에 그 키보드 입력 받는 거 여러분 납득할 수 있었다면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자, 얘 지금 몇 번째 줄이냐면 14번째 줄이에요. 새로운 윈도우 만드는 부분 보면
여긴 지금 인터벌은 60분의 1과 같은 식으로, 여긴 지금 인수 자리에 담을 값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함수 출식 괄호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너비랑 높이는 기본을 쓰고 제목은 이걸 쓰고, 근데 인터벌은 내가 직접 지정하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적은 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true라고 적어 놓은 이 부분은 마우스 버튼의 인덱스를 나한테 리포트를 해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이 윈도우 가로고 닫고는 인수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몇 개는 그냥 내가 신경 안 쓸 거고, 나한테 중요한 거 이 부분만 내가 신경 써서 그 다음에 나한테 리포트 좀 해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식으로 인수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 프린트 할 때 뭐 헬로 같은 거 할 수 있었고, 학 같은 거 해볼까요? 학만 할 수도 있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뒤에다가 토를 다는 게 가능했잖아요. 제가 노래 가서 출력할 때 봤죠? 이런 느낌으로 학 출력해줘. 근데 추가로 end는 이거다. 네가 생각하는 그 엔터키 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대신 쳐줘와 같은 식으로 선택적으로 인수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GUI 모듈의 몇몇 함수들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인수 값을 지정하도록 구성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로 만드는 창은 너비랑 높이를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지정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호출식 적을 때 어떤 인수에 대한 값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함수 정의를 적어둔 프로그래머가 미리 세팅해둔 소위 말하는 기본 값으로 정한 셈 쳐줍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가로가 800, 세로가 600인 우리 0번째 예시랑 동등한 느낌의 크기를 갖는 화면을 띄워주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 높이만 좀 좁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이트만 따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위즈는 800인데 이제 하이트는 30인 채로 실행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선택이 가능한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new rectangle 2개 있고요. 요거 부분 봐야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를 하염없이 따라갈까요? 검은 네모가. 근데 마우스 포인터가 파란 네모 위에 있다면 이 까만 네모는 없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파란 네모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에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그리고 검은 네모는 그보다 더 멀리 있어요.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네모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걔랑 얘랑 위치가 겹친다면 더 가까이 있는 파란 네모만 보이도록, 그래서 반만 걸치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이런 식의, 지금 봐봐요. X좌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Y좌표는 위에서 아래죠. 로이 데비드는 일종의 G축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G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둘의 G좌표는 파란 네모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잠깐만, 오른손 법칙이니까 X, Y, 그러네요. 지금 G좌표는 마이너스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G좌표 사이의 차이점은 어떻게 발생하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지금 이 이니셜라이즈 부분 보시면 저 두 네모를 새로 만드는 코드 할당문 2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까만 놈을 먼저 만들고 조그만 애 먼저 만들고 파란 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순서를 바꾸면 파란 애 먼저 만들고 까만 애를 만들면, 실행하면 이제는 파란 네모 위에 검은 네모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색깔 차가 얼마 안 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new 해서 추가한 순서대로 여러분 눈에 더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 네모 다음에 검은 네모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 네모 먼저 하고 그 위에 검은 네모를 지금 추가로 입힌다 보시면 돼요. new 하는 순서대로 위에 배치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대부분 동네에서 2D 게임 만드는 대부분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W. 마우스 포지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키스, 키 입력
할 때랑 비슷하게 마우스 버튼 입력은 리스트를 써서 다루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있는데 지금 보시면 셋 타이틀 할 때 좌표 해가지고 두 개가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리터럴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F 해가지고 스타트 하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를 꺼지라고 하고 인터랙티브 가서 자 봐봐요. 하고 프린트 헬로 엔터 치면 5글자가 출력되겠죠? 그죠? 헬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 하면 3 한 글자가 나올 겁니다. 그죠? 여기서 넘버는 3 한 다음에 프린트 여러분이 F하고 따옴표 열었다 닫았다 해서 str 형식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3 하면 여전히 그냥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잠깐 이러면 똑같잖아. 넘버는 5로 바꿀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F로 스타트하는 리터럴의 경우에는 중간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일종의 칸을 하나를 뚫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F로 스타트하면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유효한 파이썬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 한번 적어볼게요.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을 저 중괄호 안에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중괄호 3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적혀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반영한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3 대신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라고 적는 게 가능해요. 이러면 넘버 6글자를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인 5가 반영된 메시지를 출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재미없잖아요. 여기서 넘버는 에 담긴 값은 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뭐 나이 차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썼던 이런 표현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덧셈식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이 값의 형식이 중요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그게 귀찮다라면 요즘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는 게 가능해요. 물론 그냥 넘버뿐만 아니라 당연히 3 더하기 5도 해줍니다. 8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F는 일종의 욕하는 게 아니라 포맷의 약자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F 스트링이라고 이 동네에선 부르는 것 같아요. 여는 중괄호만 하면 걔랑 느낌으로 F 스트링 닫는 중괄호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로 스타트하면 접두사로 F를 붙여서 스타트를 하면 포맷, 구멍을 뚫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 구멍 안에 뭐를 채울 거냐? 수식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얘기하고 아까 윈도우가 이걸 지원했는데 다른 애들도 몇몇 친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를 적어둔 프로그래머가 미리 준비를 해뒀다면 여러분은 인수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가능해요. 프린트오 출식할 때도 end를 정할 수도 있었고 안 정할 수도 있었어요. 안 정했다면 프린트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은 프로그래머가 미리 기본값으로서 지정해둔 엔터키를 대신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엔터키 말고 스페이스바 해줘 라고 지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ABC에 대한 기본값을 지정해 뒀을 때 여러분은 숫자를 하나만 집어넣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다면 A는 3으로 지정을 한 셈입니다. B, C는 펑크에 대한 함수 정의 적은 프로그래머가 지정한 기본값을 쓰는 셈이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름 같은 거, 는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3,5 적어놨으면 A는 3 되고 B는 5 되고 C는 기본값을 쓴다 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이 이 순서랑 무관하게 나는 B는 3으로 할 거야. 딴 건 모르겠어 라고 함수 수식을 적었다면 이제 A는 기본값, B는 3, C는 기본값을 쓰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예시에 윈도우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프린토 주식 같은 데서 이런 순서 관점에서의 쓰는 거랑 이런 이름 직접 지정해서 기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지정하는 거랑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해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함수들 아까 그 윈도우 괄호구 닫거나 move 오브젝트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리사이즈, 리컬러는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애들을 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입력 다루기는 쉬워요. 별거 없어요. 리스트입니다. 마우스 버튼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여러분 막 더블 마우스 막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건 조금 특수적인 기능이고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우스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위치를 각각 X좌표, Y좌표를 여기다 담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담겨있는 숫자를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 역시나 얘도 그 판정은 업데이트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을 내려줄 거예요. 이 포지션 값은 업데이트 진행하는 동안 절대 변경되지 않으니까 저 숫자를 그대로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고급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3.1425926535라는 숫자가 담겨 있는데 소수점 세 자리까지만 표현하고 싶다. 너무 길면 반올림을 해줘라. 와 같은 식으로 양식을 지정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궁금한 친구는 물어보시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까지 하면 최종 목표 20분 남았는데 일단 저걸 다 만들면 무슨 일이 발생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면 점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네모를 두 개를 보여줍니다. 이게 저예요. 파란 네모가 접니다. 까만 네모가 땅이에요.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저 길을 모은 만큼의 초기 속도를 적용한 상태로 이 친구를 점프를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당연히 9.8만큼 작용해야겠죠. 그런 느낌으로 매 프레임마다 중력이 작용해서 속도가 음수 얼마였다가 조금씩 깎이다가 속도가 양수가 되면서 떨어지겠죠. 지금 거리가 0인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착지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길게 누르면 누를수록 초기 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팡 하고 튀어나갈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열심히 설명하다 보면 얘가 다시 팡 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물리에서 생각하는 뭐 공기 내려왔어요. 공기 저항이라든가 그런 건 일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느낌으로 안착을 하게 될 거예요. 를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인데 아이고 옆반은 했을까? 왠지 조교님이라면 이거 다 끝냈을 것 같아. 아무튼 이걸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20분 안에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 조교님 반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지금 여기 답안지가 있잖아요. 살짝만 확인해보고 대충 이런 관점이 추가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상상만 하고 오늘은 한 10분 안에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띠용. 부드럽고 좋아요. 아무튼 지금 보면 네모를 3개를 쓰고 있죠. 그죠? 파란 네모랑 검은 네모랑 녹색 네모 3개를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는 지금 시점에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new rectangle 해갖고 3개예요. 그래서 파란 놈이 접니다. 그 다음에 땅이 까만색이에요. 그 다음에 게이지 영어 철자 이렇더라고요. 가오게입니다. 아무튼 게이지는 너비는 처음에 0인 상태로 스타트하고 무색인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변위랑 속도랑 가속도 얘는 지금 약간 물리맛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쓰기 위해서 이 3개의 데이터를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변위 0, 초기 속도 0, 현재 가속도 0인 상태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방금 전 실행 양상을 조금만 더 구경해 볼게요. 자 얘는 여러분 그 어떤 게임은 2단 점프가 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점프를 하고 있지 않는 타이밍, 지금 땅에 붙어 있는 타이밍에만 기를 모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추진력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그 프레임부터 점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프를 진행하는 와중에는 내가 스페이스바를 아무리 눌러도 기를 모을 수가 없어요. 해서 이 플레이어는 세 가지 경우의 수들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가만히 있는 타이밍, 땅에 붙어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부터 기를 모으고 있는 타이밍,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서 그 모은 기만큼의 초기 속도를 갖고 실질적인 점프, 자유낙하를 하는 타이밍,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데이터로 이렇게 이 친구 가만히 있냐, 이 친구 힘을 모으고 있냐, 얘 지금 하늘에 떠 있냐. 처음에는 땅에 가만히 있는 게 맞으니까 얘만 트루인 상태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땅에 앉아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를 모으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프레임부터. 그 다음에 기를 모으고 있는데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띄면 이제 점프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프 중일 때 이제 그 친구의 y좌표가, y 변위가 0이 되면, 다시 0이 되면 이제 땅에 있는 게 맞으니까 땅에 붙여주면 됩니다. 와 같은 식으로 이 중에 하나만 트루가 되도록 이 세 개의 이름에 담겨있는 값을 토대로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그렇게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얘는 좀 일종의 매너 같은 느낌으로 해놨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if문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지금 땅에 앉아 있는 게 맞다면 그때만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땅에 앉아 있는 게 맞고, 근데 사용자가 스페이스 P를 누르고 있다면, 이전까지는 누르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았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누른 게 맞다라면 is 랜딩은 더 이상 true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is 차징이 대신 true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지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니까 게이지를 투명색에서 녹색으로 바꿔놔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번 프레임엔 끝이 납니다. 이 밑에는 elif 부분이라 이게 만약 true였다면 내용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프레임에 돌아오면 이제 더 이상 is 랜딩이 아니기 때문에, is 차징이 맞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는 이 전까지는 누르고 있었지만 이번 프레임에 띈 거죠. 그죠? 이번 프레임에 띄었다면 점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아까 봤던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정을 할 거예요. 일단 얘는 이렇게 두고 계속 누르고 있는 게 맞다면 나는 가속도를 더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물리라면 힘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F는 MA잖아요. 근데 지금 요 네모의 질량 같은 개념을 쓰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속도에다 직접 음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Y방향으로 음수면 V방향이 되는 거예요. V방향으로 향하는 가속도 값을 누적을 시켜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그 프레임마다. 그래서 1초에 30만큼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해요, 게이지를. 그래서 얘는 0.5만큼 증가할 건데 새로운 너비를 가속도 값에 마이너스 60하고 곱하기 700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수식을 쓰면 대충 100% 찼을 때, 달리 말하면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나누기 60을 하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60이 된다면 정확히 이 게이지 네모의 너비가 700픽셀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비례식을 세워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 2, 3 해서 2초 만에 일단 제가 상정한 대충 예쁘게 보일 만한 여기까지, 지금 오른쪽 마진 50, 왼쪽 마진 50 잡았을 때 700픽셀 되는 거죠. 그래서 2초 만에 약간 풀피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오버파워가 적용되도록 같은 느낌으로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가속도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스페이스바를 뗐다면, 이번 프레임에 뗐다면 이제까지 누적시켜 놓은 그 가속도 값을 그대로 속도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럼 V0가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초기 속도가 가속도를 그대로 우겨 넣는 겁니다. 힘이 순간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양수 0.98을 넣어줍니다. 중력 가속도 넣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중에 쓸 거고, 아무튼 사이즈, 게이지 사이즈는 이제 0으로 바꾸고 투명으로 바꿉니다. 점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프레임부터는 더 이상 게이지는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is 점핑이 true가 되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 이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자 여러분, 일반 물리 시간에 봤었던 변위랑 속도랑 가속도는, 예를 들어 변위 그래프가 있다 라면 변위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변위의 단위는 얼마예요? 뭐예요? 그죠? 미터 같은 거리의 단위를 쓰는 거죠. X방향 몇 미터, Y방향 몇 미터, 0점 기준으로. 그다음 속도는 거기에 per second가 들어가죠. S를 그러니까 시간축을 가지고 미분을 하는 거니까. 시간축에 대한 단위인데 마이너스 1 붙은, 마이너스 1 쓰는 단위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한 번 더 시간축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고, 걔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퍼가 아니라 곱하기로 친다면 S에 마이너스 2승이 붙는 거죠. 와 같은 느낌으로 되는 거가 맞아요. 근데 컴퓨터 동네에서는 슬프지만 그렇게 미분의 개념, 연속의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연속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한대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리미트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지금 미분을 한다라는 건 우린 지금 시간 간격을 60분의 1초마다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데, 그 시간 간격을 리미트를 써서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델타 t를 0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분과 같은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산적인 느낌으로 물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적분을 해야 될 텐데, 인테그랄을 해야 될 텐데 대신에 시그마를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덧셈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매번 현재 속도에다가 현재 시점의 가속도를 더해요. 근데 이 벨로시티 y에는 이전 프레임의 속도가 들어있었지만 여기다 가속도를 더함으로써 이번 프레임의 속도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속도에다 0.98을 더할 거예요. 원래 마이너스 3000이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속도가 점점 줄다가 어느 시점에 0에 근접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가 이 친구의 상사점이 되는 거죠. 이 네모는 그때부터 벨로시티 y가 양수가 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동등한 느낌으로 속도값을 변위에다 그냥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더하고 마이너스 얼마 더하고 마이너스 얼마 더하다가 0 더하고 플러스 얼마 더하고 플러스 얼마 더하고 플러스 얼마 더하고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의 실제 위치가. 같은 느낌으로 지금 이산적인 느낌으로 물리법칙을 구현해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긴 이제 땅에 붙었냐를 검사하기 위한 코드예요. 그래서 포지션 y 값이 처음에 0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위 방향이 음수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정확히 딱 여기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땅에 정확히 떨어졌거나 또는 그보다 좀 더 밑에 파묻혀 있다면 걔 물리량을 다시 살짝 고정을 해주고 이제 점프는 끝났고 땅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고 데이터 변경만 해주시면 이 다음 프레임부터는 여기 내용물이 아니라 아까 맨 위에서 확인했던 그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를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실질적으로 네모 위치가 변경되는 건 여기서밖에 변경이 안 돼요. 네모의 변이가. 그래서 이 네모의 변이값 포지션 y를 가지고 실제 화면에 보이는 네모의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0 플러스 포지션 y잖아요. 우리가 포지션 y가 0이면 땅에 붙어 있는 걸로 치기로 했어요. 근데 땅에 붙어 있다라는 건 사실은 이 화면상에서 이 친구의 y좌표가 400일 때가 맞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y가 0이면 이 친구 네모 자체의 y좌표는 400이 되도록, 포지션 y가 마이너스 100이면 이 친구가 여기서부터 100만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수식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물리 관점에서 생각했던 그 2차원 좌표 평면의 값을 화면상의 좌표 평면의 값으로 매핑을 한 셈이 됩니다. 거기까지 해서 간단한 덧셈식까지 적용하면 간단한 물리가 적용된 게임을 만드시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이거잖아요. 땅에 붙으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이번에는
그냥 쩍 하고 그냥 땅에 붙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예를 들면 w.data.position y는 마이너스 w.data.position y 반전시키고 w.data.velocity y는 역시나 마이너스를 붙이고 와 같이 속도랑 변이를 반전을 시키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거를 날려버립니다.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요? 얘가 여기쯤에 돌아왔을 때 물리량을 반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요만큼 파묻혀 있었다라면 이제 요만큼 점프한 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 위 방향만큼 동등한 느낌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공이 튕기는 것과 같은 느낌의 물리적인 표현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요 만나는 면에 수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네모가 아니라 동그라미 같은 걸 쓴다. 그 동그라미 두 개에 대한 충돌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입사각이랑 반사각을 재서 사인 코사인을 하면 X쪽 속도 남은 속도랑 Y축 남은 속도랑 같은 걸 해서 마치 당구랑 비슷한 느낌의 게임을 얼마든지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지금 막 네모 부들부들 떨고 난리 났는데 아무튼 그럭저럭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걸 20분 안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은데 지금 다시 와서 보면 확실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적용한 거죠. 일반 물리까지 알고 있어야 되긴 했지만 지금 보면 할당문들 투성이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위사이즈 오브젝트, 위컬러 오브젝트 얼마든지 여러분 괄호 열어보시면 한번 구경만 해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전이랑 동등할 숫자 하나 던져주고 그래서 어떻게 사이즈를 바꿀 건데 여러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니셜라이즈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면 업데이트를 미리 계획해둔 대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코드만 실행되도록 분기 구조를 잘 세워뒀다면 각각의 내용물은 할당문 투성이로 열심히 채워넣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오늘 최종 목표는 원래 이거였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정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들고 있다는 전제 하에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이 업데이트 내용물을 구성하기 위한 살짝 트릭을 조금 보편적인 트릭을 같이 한번 구경해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슬라이드도 추가 설명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이 정도까지 구경해 보고 집에 가서 자 이제 방금 전 그 자유낙하하고 튕기는 것까지 같이 구경해 봤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 치면 지금 저는 Y축에 대해서만 진행했는데 여러분 X, Y 둘 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 거를 써서 예를 들면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니는 일종의 중력이 작용하도록 여러분이 어떤 네모의 변이, 속도, 가속도를 그때그때 계산을 해서 뭐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거나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물리스러운 느낌의 예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던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운데에 엄청 질량이 무한대인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무한대면 안 되겠구나. 아무튼 적당한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초기 속도가 요만큼인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치면 이 친구에 대해서 요 방향 가속도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 점으로 향하는 방향 가속도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얘가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초기 속도를 이렇게만 잡아줬는데 사인 코사인을 쓰지 않고도 중력이 항상 이 화면 한가운데 방향으로 적용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코드 짜면 예쁜 원운동을 하는 걸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럭저럭 재밌게 최종 버전에서 쓸만한, 여러분의 최종 프로젝트에서 쓸만한 물리법칙들 적용하는 방안들을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